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10일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이재명이 트윗, 페이스북, 온갖 자기 SNS를 동원해서 트위터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여러 가지 SNS에 메시지를 많이 남겼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이 현재 4.10 총선의 전초전, 광고전이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전초전, 쉽게 말하면 월드컵 나가는 선수들이 시범 경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불러가지고 시범 경기를 해가 자기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전초전을 했는데, 그 전초전에서 상대인 국민의힘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국민의 기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그 축구 스포츠로 말하자면 유럽의 도박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전초전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그 배팅을 많이 받게 돼 있고, 그 민주당이 배팅의 그 위험 지수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잡범들은 굉장히 그 상황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동물적인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면은 도둑질을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냥 농 같은 데 이런 데 찾지만은 도둑에 대해서 방비하는 재산을, 보물 같은 거를 그런 데 숨겨 놓겠습니까? 우리가 그 뉴스 기사에서도 종종 보지만은 장파 밑에 숨겨 놓는다든지 무슨 보따리에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던져놨다가 자식들이 그게 그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려버렸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숨기는 사람도 여러 가지 그 숨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잡범들은 거기 들어가면은 그 냄새만 맡아도, 개처럼 냄새만 맡아도 그 보물이, 조생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들어가면은 냄새만 맡아도 저게 어디에 있는가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잡범들의 그 본능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 잡범이다 보니까 그 본능이 급작하게 발동한 거예요. 어저께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생긴 거. 지금 이재명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말했지만은 나라 일은 머리에 들어올 여유가 없습니다. 생년후라. 자기가 살고 난 이후에요. 생년후. 자기가 살고 난 이후. 지금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에 몰려 있으니 딴 거 고려할 입장이 안 됩니다. 이재명이 무조건 과반수도 아니에요. 자기의 전위대 한 3, 40명을 가지는 게 꿈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이기고 지고도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3, 40명도 잘못하면 안 될 수 있다. 왜? 이낙연이 제3신당이 일단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참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가 첫째는 잡범다운 그 어떤 동물적인 감각으로 잘못하면 지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가지고 어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때는 지금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무차별로 트윗, SNS, 페이스북 또 있습니까? 트윗, 페이스북 또 있잖아. 이런 걸 모든 걸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날린 거예요. 그게 자기는 어제
자기가 죽게 생겨 잠이 안 왔을 거잖아요. 뭐 12시, 1시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불안감을 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온 천지 날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감지가 된 건데 궁지에 몰린 아주 그런 잡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잡범들이 하는 행위는 그 유튜브라든가 혹은 그 소설책에 잘 나와 있어요. 잡범들의 그 교도소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 그 유튜브를 보면은 99%가 자기는 억울하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늘 재판하러 나가면서도 그런 말을 한다잖아요. 이제 집에 간다면서 잘 있어라 하고 나간다잖아요. 무죄라고 생각해 자기 쓰던 물건도 옆에 사람 다 주고 그만큼 자신만만하게 나가 재판하고 자기는 무죄로 풀려나가든가 최소한 집행유예로 나간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쓰던 물건도 다 주고 가는데 다시 들어온다잖아요. 풀이 주고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풀이 죽는다는 거예요. 풀이 완전히 죽는다는 거라. 그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죽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잡범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고개가 팍 숙여질 거예요. 그거는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교도관 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교도소가 사람들이 그 구경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하는 유튜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람 이야기예요. 모든 잡범들 거기 들어온 사람 95% 이상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한대요. 죄가 없다 한다는. 그러고 재판받으러 나갈 때는 다시는 안 온다고 하직 인사를 하고 간대요. 근데 다시 그만큼 자기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억울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이재명이도 그런 입장이다. 당당하다. 마지막으로 지금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위기의식을 느낀 자기가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마구잡이로 글을 날린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밤새도록 연애편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애편지를 쓸 때 그 여자하고 내하고 신뢰관계가 있으면 연애편지를 그렇게 구구절절 안 쓰잖아요. 그 헤어질 입장이 되니까 구구절절 쓰고 눈물을 보이고 그런 연애편지를 쓰는 것처럼 밤에 트윗짓을 했다는 거는 그 이재명이가 지금 패배를 본능적으로 잡범답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이재명이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이제? 비례대표제 앞번호를 받는 거예요. 최소한도 10번도 위험하니까 한 7번 정도. 자기도 낯짝이 있으니까 1번, 2번은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한 7번 정도로 받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양수겹장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게 하나의 전략적인 선택이었지 확고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트릭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므로써 그 제3당이라 하는 자기 그 위성정당, 지 말로 준위성정당, 국민의힘 정당 말로는 자매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묶으려 한 거야. 그런데 그저께 이낙연 정당이 3당 빅텐트를 치면서 어떻게든 그 제3당이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제가 제3당을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이준석이가 나가도 이제는 이낙연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서로의 기책의 문제로 따질 뿐이지 제3당은 이제 빅텐트로 만들어진 걸로 국민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제3정당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때는 그 지금 현재 이낙연 당으로 갈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당이 안 만들어지게끔 하면서 그 자기의 위성정당으로 묶으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낙연 정당이 딱 정리가 돼버렸어요.
어쨌거나 간에 형식적으로. 그리고 지역구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은 그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킬 수 있는 1등은 못 만들더라도 3등을 만들면서 호남표, 지금 야당표가 깔아먹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민주당이 참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권력의지라 그래가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직접 참관해 보면은 별별 사람들이 출마하고 싶은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이의 전략적인 준연동형제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준연동형을 전략적으로 발표를 하고 설 지내가지고 2월 말에는 선거제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2월 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그 양수겹장 제3당을 못 만들게 하고 자기 위성정당으로 묶으려고 했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합형을 만들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제3정당이 어떻게든지 회유가 돼야든지 해야 되는데 제3정당이 만들어져 버릴 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천에서 파동마일람 제3정당으로 다 가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로 제3정당이 빅텐트가 됨으로써 이낙연이가 이제는 헤게모니를 쥐게 되었습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제3정당이 다른데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만들면 그 정통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파이가 커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례대표제 통합이라든가 연동제에 하나 아니면 둘이 정도가 될 그 군소정당들이 지금은 비례대표만 하더라도 한 7, 8석을 뭐 된다 안 된다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 싸울 일도 별로 없고 뭐 한 3, 4번도 가능이 있다. 5, 6번도 가능이 있다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비례대표 지원자가 많아지고 비례대표는 아시다시피 선순위를 받으면은 어쨌거나 간에 그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당락이 결정이 되니까 그 애들에게 프랜카드 값이라도 내나 지원을 하는 게 도의 아니겠습니까? 좀 잘 싸워달라. 지역 출마자들이 그러니까 자금도 조금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 비례대표 선순위를 받은 사람들이 어쨌거나 이 돈을 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정치자금 특별 당비를 내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파이도 커졌고 자금도 넉넉해졌다는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 물밑에서의 자원이 엄청 풍부해진 거예요. 좋은 사람들도 뽑을 수 있고 자릿수도 많아졌고 그리고 자릿수가 많다 보니까 정치자금도 풍부하게 특별 당비 같은 걸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제3정당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 빅텐트를 만들면서. 그 성과는 조금 더 다음에 두고 보고 뭐 저희들이 평가하겠습니다만은 현재적으로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이가 자기가 죽을 일에 있어서 준연동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재명이는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누가 살고 뭐 나라가 살고 국민들이 죽고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살기 위해서 말을 바꾼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그 메시지를 거꾸로 해석하면은 단합을 하라. 단합을 안 하면 우리가 전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2월 한 20일 중에 단합이 안 돼서 우리가 위기론이 오니까 통합형 비례대표를 하겠다고 반드시 이야기할 사람입니다. 내가 그 잡범들의 속성을 잘 알아요. 심리상. 그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단합을 하라 이런 말은 단합이 안 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통합형 비례대표에 7번 정도 순번을 가진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이런 거를 노리기 위한 하나의, 바둑으로 말하면 하나의 꼬임수로 하나 놓은 거예요. 단합이라는 말로. 그러면서 그 만약에 이제 임종석이를 공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종석이가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통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고 시끄러우니 이번 총선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한 7번 정도를 하고 내가 비례대표에 나가겠다. 그러고 총선을 지휘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 위한 꼬임수를 하나, 바둑으로 말하면 꼬임수를 하나 놓았다.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꼬임수를 하나 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 이재명이를 해석하려면 전청조를 보면 돼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전청조 말을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자기들의 피해자를 압박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우리 국민들,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을 개돼지로 보고 전청조처럼 그 속이려고 하는 그 가스라이팅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 심리적으로 딱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전청조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무슨 모 재벌에 숨겨진 혼외자이고 그래서 그 돈으로 미국의 무슨 거대한 기업에 이사라, 나이가 30도 뭐 간시 대똥말똥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영어 수준도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우리 같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건데 I am 실례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누구 무슨 말을 하면은 영어를 잘하는데 당신 웃기려고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재명이는 그 자기를 따르는 전라도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형으로 바꿔도 자기의 그럴듯한 명분을 지배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뭐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부끄러워서 눈치를 보고 이러겠죠. 여러분들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마누라가 있고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을 피운 여자가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하는 소리가 내를 배신했다 이런 정도는 괜찮는데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도 안 주고 간 거러지 새끼라고 하고 이런 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저런 이재명 같은 잡범들은 심리적으로 그 주변을 지배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왜? 저것들은 병시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단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단합이 안 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통합형 비례대표로 바꿀 지금 두 번째 단계를 내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략적이었던 것만큼 이제는 그거를 털기 위한 하나의 수를 놓았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피섭이 자작극이라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누군가가 언론이 물고 늘어진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언론이 물 거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의심스럽잖아요. 언론이라는 게 지금 만약에 그 피섭범이, 피섭 하수인이 지금 구치소에 있다든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상례, 보통의 예를 들어보면은 변호사를 누구 선임을 해가 어떻게 준비한다. 일체 그 사람에 대한 동정을 언론에서 보도하지를 않아요. 지금 변호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 어떤 그 압력을 가하든지 아니면은 민주당 측에서 그 어떤 국민들을 개돼지 만들기 위한 그 어떤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지금 그 피해자들이 왜 지금 현재 변호사를 누구를 쓰고 어떻게 됐다 보도를 안 합니까? 변호인이 그 사람을 변호를 하려고 하면은 치료 기록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치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정황 증거를 언론에서
그 의심스러운 점을 체크를 했다 하는 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배후 세력들과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아까 말한 대로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살아있다. 나는 절대 안 죽어.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총선까지만 입을 다물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줬다. 이런 그 잡범들은 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배를 하면서 그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이야기 그거로 자기가 결국 꼬리가 잡히거든요. 전청조도 쓸데없는 일에서 꼬리가 잡혔잖아요. 30억 해먹고 거기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너무 그 주변들이 자기가 지배력을 발휘하면은 이 주변들이 너무나 개돼지가 돼버리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더 큰 자신감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쓸데없는 자신감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허장이라 허장. 겉으로 웅장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리는 일설에는 그 피습자작극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할 거라 하는 설이 있습니다. 왜 그 지금 현재까지 뭡니까? 그걸 안 냅니까? 변호인이 누구고 어떻게 변호를 하게 될 건가? 변호를 들어보면 이게 자작극이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변호할 게 많습니다. 지금은 치료 기록을 내놔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이는 굉장히 쫄려 있다. 지금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비극적인 일이지만은 이재명이가 총선 전후로 자살할 수도 있어요. 지금 피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런 SNS를 날렸다는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고 내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마지막 그 비명소리구나. 살려달라 하는 비명소리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그 이재명이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밤 12시 넘어서 연애편지를 쓸 적에는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가 지금 궁지에 몰려가지고 살려달라 하는 소리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 잡범 이재명이의 변신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게 한번 우리가 관찰하도록 해요. 첫째, 제가 예언을 합니다. 통합형 비례대표를 제시할 거다. 바꾼다고 이야기할 거다. 왜? 어제 그 구실을 붙여놨어요. 내가 지금 연동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단합이 안 되고 이 관계에 지금 흔들린다. 내가 딱 그립을 꽉 쥐고 이 총선을 책임지고 하겠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안은 내가 이렇게 아직 당에서 살아있는데 그 자작극의 전체적인 배우라든가 그 하수인은 겁을 먹지 마라. 내가 나서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전청조 같은 사기꾼들이라든가 잡범들의 자신감, 그 주변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나온 이유가 그런 사람은 주변을 이용하는데 자기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제일 처음 지적했듯이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다. 이재명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다. 뭐 그 이유는 한동훈의 어떠한 지금 전초전을 훌륭하게 시범 경기를 훌륭하게 치렀고 제3당이 완전히 정립이 되었다. 그 내용이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이제는 제3당이라는 게 완성이 됐다. 지금 분리가 되면 분리되어 나가는 사람의 책임이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이겼는지 이준석이가 이겼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나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3당은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3당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준연동형을 주장했는데 이젠 제3당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제3당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준연동형으로 묶으려고 그랬는데 준연동형이 지금 이재명이한테 필요 없이 된 거예요. 왜? 자기 의석수만 뺏기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가 지금 이낙연 3당이 정립이 돼버리면은 뭐 정의당하고 몇 표밖에 없어요. 정의당도 지금 표 몇 표 얻을지 모르고 뭐 용해인이 그러는 건 당 조직도 없잖아요. 그런 애들 모아가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제3당을 막으려고 준연동형을 제시했는데 제3정당이 이미 성립이 되니까 지금 통합형을 갈 구실을 단합이 안 돼서 안 되겠다는 식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해원이 이런 애들 버립니다. 이현주도 버리는데 용해원이 이런 애들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SNS로 그 이재명이가 밤새도록 그 메시지를 보냈다는 그걸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은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하고 같이 토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응원의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를 조만간 이제 편집자를 두고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곧 한 15일부터는 새로 편집된 조금 향상된 유튜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